자, 우리 이번에는 소매 고객의 특성하고 점포의 선택을 볼 텐데요. 그냥 소매 고객, 그냥 일반적인 고객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대부분이 소매점에 사람들이 오는 거지, 뭐 도매점을 직접 가거나 또는 원산지를 직접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소매 고객의 특성을 보면은 첫 번째, 뭐 장소 및 시간의 편리성.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말하면 우리 마트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도심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 물론 이제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도 편의점이라는 게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큰 뭐 예를 들면 이마트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데는 어때요? 장소.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에 많이 위치를 해 있겠죠. 물론 외곽에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상의 편의성. 아무래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뭐 하다가, 뭐 퇴근하다가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크게는 마트도 있지만 편의점도 있어요.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4시간 연중 무휴의 영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매 고객들은 이런 걸 되게 원해요. 예전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80년대나 이랬을 때는 흔히 말하면 이제 구멍가게라고 하죠. 우리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공판장이나. 이런 데는 11시, 12시 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주야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배가 고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어때요? 24시간 편의점도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원하는 장소가 가까운 데 있으면은 사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편리성이 있고요. 분위기 및 환경. 그냥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다이소 같은 데 한번 여러분들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그런 데 가면 어때요? 뭐 음악도 흐르고 향기도 나고 또는 대형 서점 가도 어때요? 역시 비슷하죠? 뭐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자꾸 유입을 시키는 즉 그 어떤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제품 및 가격도 요즘은 흔히 말하면 착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아예 비싸던지 아예 저렴하던지 했지만 지금은 저렴하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만한 퀄리티는 갖춰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일회용품의 경우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와 상호작용. 그냥 단순히 와서 우리가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 삼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그 제품에 대한 지식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는 내가 와서 굳이 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포를 돌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참 좋은 정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비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무슨 유형의 제품과 마케팅에서는 뒤에서 다뤄질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가마니 샀어요. 사랑가마니 우리가 보이는 유형의 상품이죠. 근데 거기서 요즘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 즉 뭐예요? 배달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자전거나 또는 자동차나 이런 거였으면 AS나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만 쌀 같은 경우 그냥 배송 정도가 이제 무형의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바라게 됩니다. 물론 그 제품 안에는 이 가격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서비스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다 여기에는 이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점포를 선택한다. 자, 위치 및 운영 시간, 뭐, 당연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바로 걸어가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좋지. 내가 지금 나가서 뭐, 바구니나 사려고 버스를 30분, 걸어서 20분,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 시간이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전화해서 아버지 올 때 뭐 좀 사다 주세요. 옛날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문을 닫고 갔지만 요즘은 늦게 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늦게까지도 있고 또는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계속 보니까 과자를 산다든지 먹을 걸 산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레이아웃, 뭐 뒤에서 하겠지만 사람들 이제 동선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뭐 직각형도 있고요. 되게 자유롭게 구성된 것들 많아요. 여러분들 뭐 쉬운 예를 들면 뭐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우리 뭐 밀리오레나 뭐 흔히 말하는 두타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그 동선이 그냥 짜여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걷고
보면서 즐길 수 있게끔 또는 롯데월드도 마찬가지고요. 해갖고 최대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고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끔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될수록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사람들 동선.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을 천천히 돌게 해서 가게 구석 저기 끝까지 모두 돌 수 있게끔 동선을 다 계획적으로 짜놓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외관이나 간판, 주목 효과 및 독특함. 아무래도 뭐 도시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많은 간판이 있으니까 사실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하나 있다면은 뭐 이렇게 유통 목표라고 적혀 있는 걸 이제 뒤집어서 놓는다든지, 그렇죠? 또는 어떤 데는 가게 이름만 있어요. 근데 그거 상호를 보면은 이게 음식점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막상 가보니까 철물점이야.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색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규모죠. 그 규모가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이나 이런 지역들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목표를 정립을 합니다. 뭐 목표 정립은 우리 1과목에서 했던 거 내용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얘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목표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의 효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효과성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바로 비용입니다. 결국 소매 점포도 하나의 조그만 경영이에요. 경영이기 때문에 거긴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알바비도 제공해야 되고 물건 띄우면 물건값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타 세금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 절감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마케팅 과목에서 STP 전략을 많이 쓰는데 STP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입니다. 자,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과일 쪼개듯이 그냥 확 쪼개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쪼개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 여기서 말하는 전체 시장은요, 그냥 하나예요. 이게 이 동그라미 맞죠? 자, 이것이 시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써볼게요. 자, 전체 시장을 하나로 시장을 보질 않아요. 옛날에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왜 그럴까요? 소비자의 니즈가 워낙에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랑 이제 같은 이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학교 가면 우리 급식 시간은 아닌데 우유 같은 거 이제 우리가 학교에 주문해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흰우유밖에 안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울 우유의 브랜드인데 뭐 200ml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사실은 생각을 못 했죠. 아, 우유구나. 그래서 그냥 흰우유만 생각을 했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편의점이나 뭐 슈퍼 가도 뭐 있어요? 뭐 커피 우유, 뭐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그렇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 생각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그 니즈나 욕망 또한 다양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진로에서도 나오긴 하지만은 예전에 주전자로해서 뭐 소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소주를 생각했는데 뭐 체리 소주, 뭐 오이 소주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뭐예요? 소비자들의 어떤 입맛이나 어떤 욕구에 맞춰서 나눠지는 거예요. 시장을 나눈 거였어요, 회사가. 그렇죠? 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시장을 하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우유 시장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흰우유만 먹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우유를 먹는 사람은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년층이 흰우유를 좋아한다 하지만은, 아이들은 뭐야? 그게 아니죠. 뭔가 시각적으로 색깔도 있고 뭔가 맛도 있어야 돼. 그러면 딸기, 바나나, 뭐 커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의 특성이나 차이를 나눠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비슷한 기호와 특성을 가진. 자, 뭐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우유 시장이면은 여기는 커피 우유, 여기는 바나나 우유, 여기 전체는 딸기 우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군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시장 갔을 때 시장 조사하겠죠. 딸기 우유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 몇 프로다. 바나나 우유는 몇 프로다.
커피 우유는 몇 프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딱 봤을 때 어때요? 감이 오죠? 자, 이렇게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많겠어? 흔히 말하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우유를 시장을 들어가도 바나나 또는 커피, 바나나 시장 내가 다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 내가 돈이 별로 없는 회사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내가 각각 지원을 할 수 있어? 없어?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뒤에서 다룰게요. 자, 이거 기본 개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요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요건도 항상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시장 세분화 요건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어요. 초창기 모델은 그랬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내용을 주고 이것이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지만 항상 뭐를 본다? 수식어를 본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유지 가능성. 뭔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세분 시장. 자, 세분 시장이라는 건 이미 전체 시장이 아니라 그걸 여러 개로 쪼개놓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쪼개놓은 거를 기억을 하고 봐야 돼요. 이 쪼개놓은 시장에서 충분한 규모이거나 아무래도 내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할 텐데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보다 이익보다 들어간 돈이 더 많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쨌든 내가 10원을 투입했으면 100원은 내가 뽑아야 되잖아.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죠? 즉, 또는 여기에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동네에 사람이 10명이야. 그럼 뭐야? 이 10명한테 내가 팔려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 아니야. 근데 옆에 지역은 막 100만 명 있어. 아이고, 그럼 난 거기를 갈 걸. 왜? 나도 일단 시장 진입해서 뭔가 이익을 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만한 규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내가 거기에 투자한 거 대비해서 배 이상의 돈을 내가 벌어야 돼.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유지 가능성이다. 어차피 시장은 우리가 한 번만 갔다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 꾹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 10대 여학생들 화장품 시장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인지도 쌓으면은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측정. 마케팅 관리자 각각의 세분 시장. 자, 이미 쪼개진 시장의 규모나 구매력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규모와 구매력. 정말 우리가 좋은 제품이 딱 들어왔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규모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만 시장에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과목의 상권 분석이 나올 겁니다. 허프나 또는 컨버스의 법칙 또는 레일리의 법칙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끌어당길 수 있느냐. A, B 시장이 있을 때 얼마만큼 A 시장이 가져갈 수 있느냐. 또는 B 시장이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냐를 보는 것 같은 부분들이 바로 측정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실행. 자, 이렇게 다 했어도 준비를 해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도 뭐예요? 홍보가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결국 얘도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미 준비는 다 됐는데 어머니가 밥 준비해 놓으셨어. 밥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먹을 준비가 안 됐어. 즉 반찬 놓고 밥 놓고 이게 안 됐어. 그럼 우리가 가스레인지 가서 밥 먹어요? 그건 아니잖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실행이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일 텐데, 자, 접근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시기적절한 마케팅 노력. 우리 1과목에서 했지만 정보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쓰이지 않으면 아무런 휴지 조각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그 시점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해당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합니다. 최대한 소비자가 원할 타이밍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도 또는 원하는 장소에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더 이상의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내부적 동질성 및 외부적 이질성. 자, 여기서 이거를 많이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서 틀리게 만들어요. 5번 같은 경우 반드시 기억합니다. 근데 헷갈리지도 않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우유 시장이 있을 때 이렇게 쪼갠다 그랬죠. 얘는 커피, 얘는 뭘로 할까요? 딸기, 그리고 얘는 바나나.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커피 우유 좋아하는 사람 막 뭐예요? 자, 커피 우유 좋아하는 사람. 그럼 자, 이 시장 안에는 뭐예요? 커피 우유를 좋아하는 자들만 모였지. 자, 내부적으로는 같은 걸 원해요. 그렇죠? 여기도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 막 모여. 그럼 바나나끼리 모여. 자, 내부적으로는 동질성.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어때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질성이에요. 우리 또 흔히 우리 이런 거 더 쉽게 얘기하면 저거 있죠. 우리 학교에서 보통 이제 체육대회 하거나 학교대회 뭐 배구나 농구나 하면 어때요? 예전에 뭐 오빠 부대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뭐 어느 학교 모이죠. 그러면 어때요? 그 학교와 학교는 어때요? 서로 외부적인 집단인데 어때요? 자기들끼리 적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이질적이어야만 합니다.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 단합을 해요. 이거 맛있지 하면서 막 좋아해. 하지만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끼리. 하지만 이것들이 부딪혔을 때 어때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자기네가 더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세분화 요건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속적으로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STP 전략에서 우리 오늘 하는 이 마케팅 첫 시간, 둘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얘도 거의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선지에 나오니까 기억을 합니다. 표적시장 선정, 아까 말씀드렸던 STP 전략에서 뭐예요? 타겟팅에 속하는 겁니다. 목표시장 선정입니다. 또는 표적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전체 시장을 여러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눈다. 즉, 시장을 뭐예요? 쪼갠다고 했어요. 무엇을 쪼갠다? 차별적 마케팅.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보시면 돼요. 시장을 쪼개서 차별화시킨다는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럼 기업은 뭐예요?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다 지원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지원할 수 있구나. 이들은 뭐가 많다? 쩐이 많다라는 얘기야. 차별적. 그래서 시장을 차별화시키는구나. 차별적 마케팅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를 목표 시장을 삼습니다. 이 세 가지 우유 시장을 다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세분 시장의 상이한 욕구. 아무래도 커피 시장하고 바나나 시장하고 또 뭐 있죠? 딸기 우유 시장은 다 분명히 욕구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케팅 믹스를 개발합니다. 우리 마케팅 믹스는 보통 4P라고 알고 있죠. 4P는 프로모션 들어가죠. 유통 들어가죠. 가격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차별적. 그럼 시장을 쪼개서 각각의 시장별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다. 돈 많은 기업이다. 자, 시장을 쪼개니까 어떻게 돼요? 우유 회사는 내가 흰 우유만 갖고 들어갔을 때보다 어때요? 소비자들 니즈에 맞게끔 상이한 욕구에 맞게끔 커피, 딸기, 바나나에 다 온갖 자원을 투자하니까 소비자가 만족을 해. 맛있어, 좋아. 막 사줘. 그럼 뭐가 발생해? 이익이 발생해. 자, 그러면 커피 우유 시장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하고 딸기 우유 시장에서 이익 발생하죠. 바나나 우유 시장 마찬가지죠. 즉, 그걸 통합했을 때 뭐예요? 전체 시장의 매출은 증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반도체 시장, 그리고 자동차 시장, 또 뭐 있죠? 전자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다 뭐예요? 나중에 한 그룹 안에 있는데서 통합하면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매출은 증가한다라고 연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커피 시장, 각 세부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과 프로모션, 또 광고도 해야 돼. 자, 그럼 뭐가 많이 들어간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불하는 거니까 코스트, 즉 뭐예요?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 그만큼 이익은 없겠죠. 자,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주로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뭐다? 인적과 물적 두 가지다. 경영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자, 이 두 가지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이 많이 활용한다. 왜? 돈이 있으니까. 돈 없으면 해, 안 해? 못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무차별적. 얘는 차별적이야. 근데 얘는 뭐예요? 무자는 우리 없을 무자가 되겠네요. 그쵸? 분위기상. 자, 전체 시장을 하나의 동일한 시장으로 본다. 얘는 시장을 쪼갠다, 안 쪼갠다, 안 쪼개는 거야. 선생님도 학교 다녔을 때 그냥 흰우유 시장이에요. 그때 뭐 욕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흰우유 시장. 그래서 하나의 이 동그란 것을 뭐예요? 그냥 우유, 그냥 흰 우유로만 보는 겁니다. 절대 안 쪼갭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시장으로 보고 단일의 제품, 그냥 흰우유만, 흰우유, 우리 화이트죠. 화이트 맞나요? 자, 오로지 이걸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장에. 들어가서 그냥 그걸로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아실 거예요. 지금도 나오긴 하고 요즘이야 볼펜의 종류가 다양했지만은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100원짜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똑딱똑딱 누르면 하얀색 몸통에 검은색 다리랑 머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거의 그게 독보적이었습니다. 그 하나 갖고 쭉 갔었죠. 모나미가 엄청 밀었었죠. 그리고 가장 더 좋은 예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어때요? 한 가지 맛으로 빨간색의 바탕에 이제 흰색으로 이제 코카콜라 써 있죠. 자, 그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요. 맛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아직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죠. 자, 그것을 보면 이제 무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장점을 보면요, 비용을 줄인다. 위에 있는 건 차별적인 거는 단점이자 얘한테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오로지 흰 우유만 하나 가지고 원료도 하얀색만 있으면 되고, 그쵸? 뭐 목장 가서 소의 젖을 짜가지고 와서 그것만 원료 넣으면 되는 거야. 뭐 커피 원료 필요 없죠. 바나나 필요 없지. 딸기 필요 없지. 그렇죠? 오로지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는 뭐를 많이 줄인다? 돈을 많이 줄인다.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줄일 수 있고. 자, 하지만 또 단점이 생겨요. 차별과 무차별은 장단점이 서로 바뀝니다. 흔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 시장에서는 틈새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 말도 많이 써요. 뭐 같은 얘기지만은 니치마켓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니치마켓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계속 흰우유만 주장할 수 없잖아. 그렇죠? 사람의 욕구는 다양한 가지각색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흰우유만 먹고 살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검은색 우유도 나올 수 있고 갈색 우유도 나올 수 있고 뭔가 소비자 니즈는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장에 들어가 보자. 전체 시장은 하얗지만은 뭐 파란색 우유도 나올 수 있다. 한번 만들어 보자. 무언가 소비자의 니즈를 자꾸 발동시키는 그런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무차별과 차별은 서로 장단점이 반대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세 번째 집중적이죠. 집중적은 뭘까? 볼게요. 전체 세분 시장 중에서 특정 세분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삼는다. 아까 뭐 계속 우유로 할게요. 이렇게 했죠. 커피, 딸기, 바나나 이렇게 있으면요. 자, 차별적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나는 한 우물에만 집중하겠다. 또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뭐 주식 투자할 때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잘못해서 망하면 그냥 폭삭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즉 얘는 올인하는 겁니다. 정말 직감이 중요하기도 하겠죠. 자, 전체 세분 시장 중에서 특정한 세분 시장을 목표로 얘가 될 것 같아. 일단 규모 커.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인해보니까 제일 많어. 오케이. 난 너로 찍었어. 여기에만 목표 타겟을 삼아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인력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내가 잘 되면 대박, 이거 안 되면 쪽박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집중적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장점을 볼게요. 해당 시장의 소비자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한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대충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아예 내가 여기에 올인하니까 커피 우유 시장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아는 거야. 대신 다른 데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에 걸맞는 제품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는 무슨 커피 하면 딱 이거 이런 분들 여러분들 뭐 이름 누구 되면 딱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브랜드. 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세부 시장의 규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막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좋아했거나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경쟁사가 해당 시장에 뛰어들어. 막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뭐야, 커피가 반응이 좋으니까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여기에도 투자를 50% 하지만은 얘한테는 갑자기 70% 투자를 해버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돈에서, 사람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시장에서 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즉,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예요? 차별적 마케팅에 비해서 얘는 뭐예요? 자원이 한정된, 즉, 제한된 중소기업이 보통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소비자 유통 전략이 또 한번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계속 얘는 연결돼요. 자, 편의점들은 요즘 여러분들 편의점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뭐 있어요? 뭐 도시락도 있고 커피도 많고 흔히 말하는 요즘 자체 상표 브랜드 있죠. 특히 라면하고 과자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브랜드인데 보면 어때요?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아요.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는 택배 많이 보내죠, 요즘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소매상들이 한 전략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한 전략. 이건 우리가 늘상 봤던 거지만 그 점포 자체를 소비자들 위한 놀이터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물건만 사러 와서 돈 내고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앉아서 쉬거나 즐기거나 잡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편의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사가지고 바로 나가는 구조였지만 지금이야 뭐 보편화됐지만 뭐 있어요? 테이블 있죠. 사갖고 와서 앉아서 먹을 수 있고 그 옆에 냅킨도 쓸 수 있고 뜨거운 물도 받아갈 수 있고 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뭐 편의점뿐만 아니라 커피숍도 그렇죠.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죠. 뭐 노트북 갖고 오면은 전원잭도 있었고 앉아서 노트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고 무언가 다른 스터디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로 가고 있다. 대형 마트는 항시 연가 전략, 흔히 말하는 EDLP입니다.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입니다. 매일매일 저가로 판매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회전을 높게 하는 전략을 추구해요. 왜? 대형마트는 사실 그렇게 비싼 제품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저렴한 상품들이 많은데 얘들은 어때요? 빨리빨리 사갖고 빨리빨리 회전시켜야 돼요. 그 자리에. 이익은 많이 남지 않지만 많이 사감으로써 그 자리를 다시 또 채우고 우리는 이익을 발생시키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회원제 도매 클럽 이런 거죠. 회원 가입을 해갖고 막 쓸 수 있는 거 있죠. 자, 코스트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걔들 역시 회비를 내는 회원들한테는 정상 제품의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팔지만 요즘에는요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